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둬야 광명상가에 합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안내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사항은 모든 기준을 표준점수가 아닌 100분위로 제시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해도 괜찮은 이유는 같은 유형의 다른 컨텐츠들에서 반복적으로 알려드리기도 했지만 오늘은 더욱 그렇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운대학교를 제외하고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가톨릭대학교는 실제 평가를 할 때도 표준점수가 아니라 100분위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도 표준점수 대신 100분위를 사용해서 라인을 잡아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서 괜찮지만 오늘은 더더욱 상관없다는 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내사항은 영어 등급은 3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광명상가 합격자들은 영어 영역에서 3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가산점을 받고 4등급 이하를 받은 학생들은 감점을 받고 3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유불리 없이 국소탐 성적만을 고려하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별로 얼마나 가산점을 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점을 받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 본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내사항은 광명상가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탐구 반영 과목의 개수니까 이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국송세단 컨텐츠에서는 학교마다 점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광명상가 라인에서는 탐구 두 과목 중 하나만 잘하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유불리가 발생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곧 말씀드릴 본론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시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국송세단 라인을 하향 마지노선으로 잡고 계신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 중에는 가끔 탐구 성적으로 인해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합격 확률은 90%가 넘고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 합격 확률은 1%도 되지 않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마지노선 라인을 잡는 것은 자유지만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광명상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과 영어 성적까지 반영했을 때 100분위 성적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100분위 성적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광명상가에 도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100분위 성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과목별 만점과 전체 만점이 각기 다르므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먼저 만점을 통일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는 반영 비율보다 등급별 감점 점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점이 의미가 없고 국수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에 영어 점수를 비율에 맞춰서 보정해주는 형태로 조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국수탐 100분위가 국어 75, 수학 82, 탐구는 순서대로 89, 7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0분위 성적에 실질 반영 비율을 곱해서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명지대학교 자연계열이라면 국어 75점에 반영 비율 31.3%를 곱하고 수학 82점에 반영 비율 43.8%를 곱하고 탐구는 더 잘 본 과목인 89점에 25%를 곱해서 이를 모두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학교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광운대학교는 탐구를 두 과목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잘 본 과목의 100분위 점수 89점이 아니라 평균 점수인 80점에 25%를 곱해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학교별 국수탐 100분위 환산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같은 기준으로 다른 학교와 비교하면서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라인에 비해 점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자연계열과 광운대학교 인문계열은 3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라인이 바뀔 정도의 차이고요. 같은 유형의 다른 컨텐츠들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점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탐구 두 과목의 성적 차이가 더 큰 학생들은 이 점수 차이도 더욱 극단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광운대학교나 국숭세단보다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가톨릭대학교의 입결이 원래 더 낮긴 하지만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입결의 차이 이상으로 엄청난 유불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가톨릭대학교의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중에 더 잘한 과목을 35% 반영하고 더 못한 과목은 25%만 반영합니다. 이 또한 큰 변수를 창출하는 독특한 반영 방법입니다. 매우 변수가 많은 라인이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세우기 전에 학교별 환산 점수를 계산하여 내가 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명상가 라인이 다른 라인보다
보다 사전 준비가 훨씬 중요한 라인입니다. 나한테 매우 불리한 학교를 마지노선 라인으로 고집하거나 하향 지원을 해도 딱히 유리해지지 않는데 그걸 모르고 잘못된 하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영어 반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계산한 국수탐 점수 100점에서 어느 정도가 감점되는지를 영어 실질 감점을 통해 저희가 측정해 두었습니다. 단순하게 100점 만점으로 유불리만 판단하려면 위에 표에 나온 점수에서 내가 받은 영어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빼주면 되지만 광명상가 라인 합격자들의 평균 영어 등급이 3등급인 것을 감안했을 때 100분위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3등급에 별다른 감점을 부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운대학교를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등급을 받은 학생은 원래 0.63점을 감점해야 하지만 이를 0점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0.63점의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즉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원래도 감점될 점수가 없었으므로 가산점만 0.63점을 받고 2등급을 받은 학생은 원래 0.25점이 감점돼야 하지만 0.63점의 가산점도 받았으므로 이를 상계하여 0.38점의 가산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4등급은 원래 1.25점이 감점돼야 하지만 0.63점의 가산점도 받으므로 마찬가지로 이를 상계하여 총 0.62점의 감점을 받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케이스의 영어 점수도 직접 계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내 100분위 성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파악하게 되셨을 테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100분위별 광명상가 도전 가치,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앞서 자세하게 설명한 100분위 성적이 기준입니다. 먼저 100분위 83 이상입니다. 이변이 없다면 광명상가 라인에 전부 합격할 수 있는 성적입니다. 물론 최상위 학과의 입결을 보면 100분위 성적이 83점 이상이 공시된 경우가 보이지만 이는 70% 컷으로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들어간 학생의 성적은 83점보다 높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학과에는 여유롭게 합격할 수 있을 것이고 최상위 학과라 하더라도 최소한 문을 닫고는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광명상가 라인은 안정으로 한 장 정도만 활용하고 국숭세단이나 조금 더 높은 라인에 2장 정도 도전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00분위 80에서 83입니다. 컴퓨터, 반도체, 수학교육 등 상위권 학과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운대학교의 경우 입결이 다른 대학에 비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방금 언급한 학과 이외에도 인기 있는 학과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과에 여유롭게 합격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고 방금 언급한 학과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합격이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광명상가 라인 또는 인서울이 목표라면 100분위 80 이상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즉 상위 20%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00분위 77에서 80입니다. 광명상가 라인의 적정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학과에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권동홍 입결이 늘 2등급의 경계에서 형성되었다면 광명상가 입결은 늘 3등급의 경계에서 형성되곤 합니다. 100분위 77, 상위 23%가 바로 3등급의 경계선이죠. 100분위 77을 넘었다면 중위권 이상의 학과도 눈치 싸움을 잘하면 합격이 가능하고 하위권 학과는 눈치 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신 100분위가 77에 너무 가까워지면 하위 학과에서도 눈치 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죠. 마지막으로 100분위 성적 77점 이하는 등급 기준으로 평균 4등급이기 때문에 광명상가 라인 합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라인부터는 여대, 직어국, 제이캠, 수도권 유망한 대학 등 다른 괜찮은 대안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상가 라인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니까 아예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마지노선 성적을 잡아보자면 100분위 성적 75점 정도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75점에서 77점 사이가 나왔다면 주 전략은 수도권으로 하되 광명상가, 인서울에 스나이핑을 도전해보시고 75점 이하라면 인서울은 쉽지 않으니 다른 대학들을 주 전략으로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광명상가 라인부터는 변수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듯 탐구 반영 과목의 개수는 매우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 중 더 잘한 과목을 35% 반영하는 가톨릭대학교의 평가 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다른 라인과 경쟁할 만한 라인이 많다는 사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경외시와 입결이 비슷한 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데 광명상가는 한양대 에리카, 중앙대 다빈치 캠퍼스,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여대, 직어국, 수도권 대학 등 입결이 겹치는 다른 대학들이 매우 많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눈치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으니 다른 라인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정시 공부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해당 유형의 컨텐츠는 대략적인 라인을 잡아드리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므로 디테일한 모든 요소를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명상가를 묶어서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4개 학교 중에서는 광운대학교가 확실히 입결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탐구 2과목을 모두 반영하고 100분위가 아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등 광명상가 라인보다는 국숭세단 라인과 조금 더 비슷한 느낌의 평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 주셔야 하고 계열을 통합으로 제시했지만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의 입결이 인문계열보다는 더 높다는 변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라인을 잡을 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학과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광명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파악하고 입결이 겹치는 다른 학교의 평가 기준, 표본 상황과 비교하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눈치 싸움을 하고 표본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관해서는 정시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이 쌤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정시로 광명상가에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